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류창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되게 많은데 그냥 이제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EBA 마감을 해서 최근에 이제 EBA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가는 과정에 있었던 그냥 제가 겪었던 일들, 이런 거를 드리는 거라서 그냥 뭐 따로 뭐 메모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사장님들 오늘 얘기를 듣고 그냥 동기부여 받을 수도 있고, 아 저렇게도 했구나,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서 사장님들 좀 이렇게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트레이너 출신이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트레이너 중에도 이제 저는 해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나 이런 대형 스포츠 브랜드에서 주최하는 이런 행사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사로 다니는,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아주 즐거운 이 전직을 보냈고요. 근데 이거의 하나의 저의 어떤 갈증은 뭐였냐면, 어, 언젠가는 이제 리미트가 너무 짧다는 거죠. 한 40 전후로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현실들. 일은 너무 재밌고 이랬지만,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체력적으로 계속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도전하고 이걸 이뤄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분야이든 그 분야에서 10% 안으로 못 들면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어떤 법칙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녀서 뭔가 굉장히 나아진 어떤 뭔가를 얻으려면 회사 조직 안에서 10% 안에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뉴스킨에 왔으면 뉴스킨 안에서도 10%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와서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오늘 그 틀을 깨고 10%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도 사실 전 세계에 10%도 안 되는 어떤 강사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시아나 이런 한국에서 절대 너는 못할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례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7, 8년이 흘러서 이제 이렇게 백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떤 저만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순간을 맞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도 저한테는 철저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냥 나는 무조건 간다. 그리고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간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일에서든 이런 법칙은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뉴스키에 오셨으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되는 그 10% 안으로 가는 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어떤 분야든 그게 사실 끝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위 1% 안으로 들어가는 거. 10%도 사실 아니고요. 상위 1%로 들어가는 게 저는 끝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뭐 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되게 오래됐어요. 벌써 누가 어디 갔더니 저보고 이 딱 연역을 이렇게 딱 보여드릴 때, 고인물이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고인물이 됐더라고요. 벌써 이제 8년 사업을 했고요. 이제 횟수로 9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년도에 이제 LOI 제출하고 13년에 이제 대리점이 됐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실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드롭이라는 약간 이 경계에 걸쳐진 그런 상태가 됐죠. 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2000집이 못해서 그랬어요. 2000집이 못해가지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EBA 된 사람이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잘했던 건 뭐냐면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LOI를 한 번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 LOI 진행하진 않았고요. 한 번 했고, 어쨌든 저거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저런 시점에 굉장히 저도 고민했던 게, 아, 이게 나는 못하겠다. 예. 나는 뭐 강의료 받으면서 이렇게 막 잘 다니던 사람들이 당연히 못하겠지. 어, 일은 좋은 거 알겠는데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했던 게 접니다. 예. 근데 대리점이 떨어지면 아직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게 저 스스로한테 너무 싫었어요. 약간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제가 했던 옛날에 이 당시에 했던 제 그냥 사례예요. 뭐 열심히 했는데 제가 13년 1월에 대리점이 되고 13년 2월에 마감을 400볼륨으로 해요.
당연히 뭐 안 되겠죠. 예, 안 되니까 뭐 이렇게 3개월 하다가 이제 대리점 이제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아, 이대로 가다가 떨어질 순 없다 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져서 뭐 한 1000볼륨, 1500볼륨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남은 한 500볼륨 정도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떨어지면은 나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고, 이거는 바로 이 일이라는 거를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습관부터 들이는 건데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자란 그 볼륨을 미스트로 다 사요. 미스트로 제가 일단 다 사가지고 콜드 다니면서 다 팔아요. 예, 그 행동을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명단이 늘어나면서 어떤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어떤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포기해서 아, 다시 LOI 넣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와 같이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저도 지금까지 8년, 9년 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포기해야 될 만한 핑계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누구나 저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이 포기한다는 거, 이 일을 그만두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거를요, 아, 진짜 약간 이 승부를 인정하면서, 아, 나는, 이거를 잘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고요. 뭐 때문에, 뭐, 이건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두죠. 나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근데 저도 좀 분명히 이런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이게 거쳐가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를 그냥 이야기를 오늘 좀 편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타 본 런칭 하죠. 네, 제가 이제 사업 시작할 때는 바디갈바닉이라는 게 런칭을 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이랬어요. 네, 한 세트도 유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세트도 유통하지 못했어요. 여기 아마 저보다 사업을 못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메타 한 세트도 유통 못 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저는 한 세트도 유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런칭 이렇게 했어요. 또 이제 본 런칭 상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해서 제가 샀어요. 이게 끝이에요. 예, 이 결과가 끝이에요. LTO의 저의 이 6개월의 그 결과가 끝이고, 그 다음에 있었던 프로모션이 이제 TRA라는 제품을 이제 본사에서 프로모션을 걸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나름대로 뭐 열심히 팔았어요. 그래서 우량한테 강매 한 세트 하고 끝났어요. 이게 1년이에요. 제 비즈니스의 과거 경력 1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거의 1년 다 돼가지고 이제 TR90라는 게 이제 드디어 13년도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저 위에 세 가지의 런칭은요. 제가 제품을 팔았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저 제품 못 팔거든요. 지금도 제품 못 팔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TR90 때부터 뭘 한 거냐면요. 제품 플러스 사업할 사람을 전달했어요. 사업을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벌어지면서 저와 함께 LOI가 들어간 사람들과 명단이 퍼져나가고 해서 이제 이 뉴스킨, 어떻게 보면 판매에서 뉴스킨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 뉴스스팬이 런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로부터 퍼져나간 뉴스스팬의 어떤 이 숫자가 이 정도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뭐 뒤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같이 이렇게 잘 안 됐던 사람들도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계속 찾아서 해 나간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포기하죠. 네, 대부분은 포기하게 됩니다. 1년 정도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다 보면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냈던 연차수별로 되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딱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세미나 막 듣고, 이제 여러분들 세미나 막 들으면은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오잖아요. 막 확신도 늘어나고, 이제 내 속으로 나 진짜 이걸로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우리 발표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막 파이팅 넘치면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나 진짜 열심히 해갖고 나 이제 지긋지긋하게 운동을 돈을 안 벌고 이렇게 그냥 취미로 해야겠다 하고 이제 파이팅해서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먹고 나름대로의 결단하고 이제 파이팅 속으로 외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어,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저도 나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예, 옆집에 아줌마도 뭐 빚졌다더라, 망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그런 아줌마를요, 얘기는 들어봤는데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거든요. 어디 있으면 좀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해요. 이런 사람 도대체 뭐 말은 들어봤는데 뭐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뭐 그게 되네 마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던 시절이 1년 내내 그랬어요, 저도. 그리고 저는 이 지인들한테 뭘 전달하지도 않았거든요. 뭐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 그냥 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연락 안 받고 연락 끊고, 저는 뭐 미스트 바디바도 전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뉴스킨 한다는 것만 이제 공표한 거예요. 그 뉴밍 아웃이라 그러죠. 예, 나 뉴스킨 한다 이제 딱 이렇게 했더니 지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거절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1년 내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만해야죠 이제. 예, 그만해야죠. 예. 이게 제 1년 차 때 모습이에요. 랠리 가서 자는 거거든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초대자예요. 이날 처음 온 랠리를 처음 온 초대자고,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도 초대자예요. 지금 막 웃죠? 예, 이런 모습으로 사업을 하니까 거절당하고 그러는 거였던 거예요. 예.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뭐 제가 얘기하는 제품 사업 뭐 이런 걸 듣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이 만약에 잘 안 풀리고 리크루팅이 안 되고 제가 거절받는다면 거울을 일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때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을 했죠. 아, 네 꼬라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어쨌든 1년 내내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포기할 핑계거리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GV도 못하지. 2000GB도 잘 못해가지고 맨날 모자라게 해갖고 막 홀드 다니면서 그 제품 다 팔았지. 그러니까 뭐 2000GB 매 1년 했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저 지금 2000GB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한 30만 원 버나 그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핑계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아 나는 이대로는 포기 못한다. 예, 해갖고 그냥 계속 했더니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2년 차가 돼서 드디어 이제 3000GB 하게 돼요. 예,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3000GB를 이제 하게 됐고, 근데 또 이제 나는 와 나 이제 3000GB 이제 한다 했더니 막 형제 라인들은 막 다이아몬드 되고 막 블루 다이아몬드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이때 당시에 형제 라인들이 누구냐면은 그 남자 이재영 사장님하고 차지혜 사장님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랑 비슷하게 시작했거나 나중에 들어왔는데 막 미친 듯이 나가는 이 형제 라인들. 여러분들 이거를요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 뉴스킨 하면서 옆 사람하고 비교해 갖고 자기 살을 막 깎아 먹은 다음에 그만두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사업이 아니고 다른 걸 떠나 인생을 놓고 봐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그냥 나는 내 페이스를 찾고 내 꿈을 찾으면 되는 건데, 저 사람 상대방이 어떤 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나는 안 되나 봐. 저는 자책하는 사람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 자책이라는 걸 왜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내 페이스를 찾아서 내 꿈과 목표를 찾아서 계속 가다 보면 분명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핀업을 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저 남자는 사실 유일하게 이재영 사님하고 저밖에 안 살아남았어.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갔던 형제라인도 있었어요. 그럼 결국에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EBP가 2년 만에 된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뭐 한 두어 달 정도면 EBP 하죠. 2000BR이니까. 이 당시에는 6000 볼륨 해야 대리점 하나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EBP를 돼갖고 너무 기뻤죠. 2년 만에 EBP가 됐으니까. 나 막 형제라인들 막 3달, 6개월 만에 막 다이아몬드 되고 이럴 때, 아, 나는 EBP 돼갖고 너무 좋았는데, 다음 달 되니까 골든 거예요. 네, 다음 달 되니까 골든 거. 이게 왜 이럴까 했더니, 리얼 대리점은 하나고요. 나머지 3개 대리점은 제가 만들었어요. 이 당시 첫 EBP는. 첫 루비를 이렇게 달성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뭐 그룹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EBP 첫 EBP는요, 진짜 명단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없든 내가 GV를 해서라도 EBP를 가봐야 돼. 첫 EBP는 그냥 그렇게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도 그랬거든요. 대리점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대리점 한 분이 지금 저의 제일 큰 일대 LT 라인이에요. 그럼 그 세 라인은 뭐냐? 엄마, 형, 제 친구. 그거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6000 볼륨 3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유통하고 데모하고 해갖고 그 볼륨을 해낸 거거든요.
그럼 18,000 볼륨을 3개월 동안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쨌든 명단이 생겼잖아요. 제품이 유통된 명단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대리점만 남았지만 실제 명단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저도 이게 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아, EBP 됐는데 저 골드예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4명을 리크루팅 한 것도 아니에요. 4명을 실제 대리점 만들어서 생존율을 봐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밖에 없고 진짜 3개는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핑계 댈 수 있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됐고요. 6개월 만에 BA를 달성을 해요. EBP 된 후에 6개월 만에 이 BA를 달성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EBP 네 라인을 하는데 제품을 유통하고 명단이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자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업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EBP를요, BR인데 저는요 안정적으로 진짜 대리점을 해가지고 4명을 쌩쌩 돌릴 거면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제 기준이에요.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냥 일단 해봐야 돼요. 일단 내가 네 바퀴를 돌려가지고 이걸 해봐야 그 다음으로 또 치고 가는 연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자 보세요. 1년에 한 명씩 대리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루비 되는데 4년 걸려요. 냉정하게. 근데 그냥 일단 2달 안에 확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BA를 좀 빨리 달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EBP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복제가 됐고,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각 이 팀 안에서도 레버리지라는 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와 같이 EBP 일단 다 싸질러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다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명단들이 나오고 전체적 OV가 늘어나고 막 하면서 명단들이 확장되고 저 BA 되고, 그러면서 거기 파트너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룹 수가 이제 막 늘어나고 파트너들이 막 이제 막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3년 차에 처음으로 이제 뉴스킨 코리아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커미션을 받게 돼요. 되게 기쁘겠죠. 예. 기쁜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뭐 무슨 일이 또 생기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되게 좋게? 안 좋은 일이 같이 생겨요. 예, 기쁜 일이 막 생기면요. 그게 저는 인생에 약간, 인생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다 이게 막 생기면요. 약간 뭐가 또 있을래나? 약간 이렇게, 약간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막 계속 좋은 일이 생길래나? 이거 거꾸로 계속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막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길래나 보다 하고 긍정적이면 돼요. 네. 가정사가 생겼어요. 네. 이제 막 나 열심히 해갖고 이제 막 내 어떤 막 꿈들이 있었는데 가정사가 생겼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는 걸 일을 하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유로 시스템을 안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인이 아파서.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시스템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는요 진짜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큰일 하는 사람들이요, 가정사가 있는지 없는지 다 티가 안 나는 거 아시죠? 여기 있는 리더 사장님들도요, 지금 뭐 들어보면 5만 가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연설하기로 한 날인데, 아, 저 오늘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연설을 오늘 못, 뉴스 속보로 나오는 거. 이런 일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직장 다닐 때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여기에 와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인데 여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벌리겠냐는 거죠. 이거 무서운 복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적인 것과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제 반지하로 이사 가면서, 이게 33살이고 제가 이제 에메랄드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집을 이제 2개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 집을 이제 거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또 이제 반지하로 이사 간 거예요. 저는 20살까지 반지하를 살았다가 한 8년 9년 정도 이제 그냥 빌라 2층 집에 살았다가 또다시 이제 그 반지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약속을 했죠. 엄마, 1년만 여기 살고 우리는 다시 이사를 간다. 내가 열심히 이제 해볼게.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계획을요,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날짜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예, 근데 무조건 이뤄져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도 또 포기할 만한 이유고 제가 흔들릴 수도 있어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핑계 삼지 않았어요. 도끼로 삼았죠. 내가 다시 한다. 이거 다 정리하고 무조건 해낸다라는 어떤 핑계거리 삼지 않았고 해내겠다는 도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했더니 4년 차가 또 됐어요. 이제 또 좋은 일이 또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이런 일이 또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핑계거리죠. 같이 갈 수도 같이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떠날 수도 있었죠. 근데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인정했어요. 내가 겸손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뭐 부족함과 리더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럼 다시 하면 되지 않냐 하고 이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계속 했더니 5년 차가 되더라고요. 5년 차의 결과는 이겁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생각하는 거는 사실 도둑놈 심보라 그러죠. 예,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혼자 타협한 거죠. 혼자 타협한 거. 뭐 나는 뭐 이래 뭐 갑자기 뭐 파트너 선생님들도 떠나고 뭐 에너지도 좀 안 올라오고 뭐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뭐 계속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막 이게 스스로를 내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냥 나름대로 좋게 포장하면은 뭐 슬럼프였던 게 이 5년 차 때고요. 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게을러 터진 거죠. 네, 게을러 터지고 정신 나간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그냥 허송 세월을 보냈던 게 제 5년 차의 기록이에요. 어쨌든 4년 차에 안 좋은 3년 차, 4년 차 후반부터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2년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포기해야겠죠, 이제 또. 예,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또 핑계가 될 수 있었지만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시간은 계속 흘러요. 여러분들 시간은 계속 흘러요. 예, 회사를 다니든 뉴스킨을 하든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6년 차가 됐고요. 드디어 SBA가 달성을 했어요. 이때가요. 어 진짜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벨로시티로 전환이 되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 건데 정말 제일 기뻤던 핀이 뭐냐? 지금 현재까지 제일 기뻤던 게 언제냐라고 하면 저는 이때인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진짜 기뻤고요. 정말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면 무슨 일이 또 생긴다 그랬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코로나가 바로 시작이 됐어요. 제가 12월 달에 피인정식 했는데 1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죠. 이 코로나 시작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사실 뭐 이때 당시에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핑계였어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자기 스스로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뭐 상황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겠다라는 어떤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핑계거리가 되진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예, 이런 상황에 어떤 적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또 있으니까 나는 계속 한다. 그래서 지금 원래 남아있던 리더들하고 같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또 계속 하게 됐죠. 사실 뭐 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죠. 코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유로 나는 이게 뭐 빵빵 터지고 뭐 이런 게 뭐 팔자에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계속 흘러요 시간은. 네. 그래서 7년 차가 됐고 이제 원상 이제 원상 그러니까 막 뭐가 대단히 잘 되진 않았고 원상 복귀가 이제 해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정신 바짝 차리면 이 모든 걸 문제는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7년 차 때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만 있다가 이사 가자고 했던 약속을 4년 있다가 지켜요. 4년 있다가 지키게 되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첫 번째 어떤 버킷리스트였어요. 평생 그런 반지하랑 오래된 집에서 살았던 엄마한테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이제 이사를 지긋지긋하게 이제 다녔던 그 이사 안 가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해주고 싶다. 왜냐면 엄마한테 엄마의 소원을 물어봤거든요. 뭐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창문이 똑바로 이렇게 네모나게 달린 그 이렇게 햇빛 잘 들어오는 집에서 그냥 좀 살고 싶다. 맨날 이런 구질구질 막 곰팡이 쓰는 이런 집 말고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 이제 했던 옛날에 어떤 그게 있어서 이게 이제 오래 걸렸죠. 7년 걸린 것 같아요. 7년 걸려서 이제 해드리게 됐고 저 스스로한테도 이제 재도전을 해보자. 나름대로 이제 다시 파이팅을 외치면서 하게 됐고 이제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내가 해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이 스스로가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8년 차가 됐죠. 그리고 나서 EBA를 도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짜고 제가 2021년 그 9월, 10월로 해서 EBA를 마감하겠다는 연간 계획을 딱 세우고 미친 듯이 뛰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9월이 왔고 제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착 돼가고 있는데 10월이 됐어요. 10월이 돼서 여러분들 자, 첫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자, 도전하고 결단하고 뭔가를 파이팅 넘치게 해보겠다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방해 요소들이 생겨요. 네, 방해 요소들. 저한테는 이런 게 사실 방해 요소였어요. 제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 이혼하시고 몇 년 동안 연락 없이 거의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머니만 모시고. 근데 아버지 이제 뭐 쓰러져서 이제 의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죠.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도 지금 한 세 달, 네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호스에 연명해서 지금 계세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EBA 첫 달 도전해야 되는 10월 달에 초에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10월 달에 스케줄도 굉장히 빡빡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목표도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약속도 다 잡아놨고 데모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해야 되는 일정에 모든 차질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이제 위중하니까 빨리 와서 대기해야 된다. 가족들 대기해야 된다. 근데 뭐 저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 혼자 가서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아 이제 위험한 고비도 넘겼으니까 집에 가 계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집에 가면 또 전화 가서 또 가고 이 행동을 한 20일 한 것 같아요. 20일 정도 하면서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저도 멘탈이 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사가 막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간적으로 막 이렇게 쫓기니까 공과사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이 안에서도 이 시간 안에서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멘탈이 털리면서 아 이거 도저히 이거 뭐 아 이걸 미룰까? 이런 생각이 사실 잠깐 들었었어요. 이 10월 달에 좀 미루고 그냥 또 한두 달 미뤄서 달성을 하든가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내가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한 달 미루면 분명히 1년, 2년 더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았었어요. 한 달 미루면 이거 1년 더 걸린다라는 이거 무조건 달성 못 한다. 예,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 시기여서 그냥 정신을 바짝 붙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38살인데 이때까지 살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생겼고 그냥 사실 건강하게 그냥 사시다가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자유인처럼 막 사시길 바랬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돼서 그냥 뭐 그냥 누워 있는 걸 보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거를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약간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부모님이 그런 상태에 지금 그걸 눈으로 계속 보고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은 또 계속 흘러요.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원무과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비 내고 오라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3,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멘탈이 또 나가겠죠, 여러분들. 예. 근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냉정하게 모든 문제가 생기면 냉정해지면 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이거 뭐 돈이 이렇게 나왔고 중환자실 한 달 있었고 이걸 뭐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서 또 감사함을 또 찾게 됐어요. 왜냐면 어머니 병원비가 저는 20대 때 또 이 정도 들어갔었고 2배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니까 돈도 없고 이랬고 대출 받고 막 이랬어요. 그 대출금 갚고 막 20대 때 그렇게 애들 또래보다 돈 많이 벌어도 갚아야 될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다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는 잘 해결했어요. 대출 안 받고 잘 해결했어요. 그 안에서도 되게 감사함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상황에 한 달 만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럼 뉴스킨이 먼저예요? 지금 이 벌어진 가정사를 해결하는 게 먼저예요? 냉정하게 한번 선택 못 하겠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냥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뭐 가족 중에 뭐 한 분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매이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는 거지. 뭐 환자 옆에 붙어가지고 아니 말도 못하고 숨도 인공호흡기 끼고 있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밥도 못 먹고 그냥 계속 그냥 코로 뭐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 그 옆에 있으면 뭐 해요? 제가 뭐 손잡는다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자 이러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병원비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돈을 더 벌어가지고 간병인 붙이자 해갖고 지금 3달째 지금 간병인 쓰고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낫지, 거기에 이거 흔들려서 일로 이게 싹 가버리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이 줄고 이러면 더 안 좋은 악순환이 생기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을 하면서 이 큰 일을 하려면 사실 저는 감정이 제일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스폰서사님한테 서운한 감정, 삐지는 감정, 뭐 여러 가지 뭐 화나는 감정, 이런 감정이 생긴다면 그거 빨리 내가 스스로를 고쳐야 된다는, 아주 리더가 가져야 될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그 이 안에 있는 형제 라인, 스폰서, 파트너하고의 감정 싸움이에요. 사람하고의 이 관계를 맺는 게 이 일인데, 저는 그게 제일 쓸데없는 행동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고쳐야 되는 거. 그냥 공과사가 냉정해야 되고, 여러분들 회사 다닐 때도 그 200만 원 주는 그 사장님한테 감정적으로 삐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감정적으로 삐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감정 상태가 이랬어요. 한 달 내내 이랬어요. 약간 조울증 환자처럼 한 달 내내 이랬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EBA를 지금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난 우선이었어. EBA 지금 뭐 이건 이미 벌어진 거고, 난 이거 뭐 돈을 벌어갖고 갚으든 뭐 병원에다 다 맡기면 되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돈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이 아버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자식이 아들인데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그 왜 아버지를 죽인 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굶어 죽였어. 밥을 안 줘가지고. 아버지가 뇌출혈 환자인데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집으로 모셨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도 굶고 자기도 굶은 거야. 근데 아버지는 이제 병이 생각하니까 돌아가신 거지. 근데 아들이 살인죄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공과 사를 딱 구분해서 돈을 더 벌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를 다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문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늘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 하루 중에 문제가 한 번도 생기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 것도 문제고요. 옷이 그러니까 물컵에다가 물을 옷에다 쏟은 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뭐 이런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배고픔처럼 저는 그냥 때가 되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나면 그냥 허허허, 그러면 또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렇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약간 멘탈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걸 인정해 버리면 이 문제에 의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좀 덜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문제를 한번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생기면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럼 이걸 해결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빨리 전환해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버려야 될 3가지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당장 버려야 될 요 3가지. 저도 늘 핑계거리, 나 스스로한테 타협, 그 포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당장 버려야 될 게, 저는 요거 3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오늘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순탄하게 되기를 바랬죠. 저도 순탄하게 되길 바라긴 했는데 어쨌든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11월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딱 뉴스킨몰 들어가니까 뜨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이 아니라 지금은 그 추석 택배 공지사항 팝업으로 뜨죠. 그것처럼 이게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택배 공지 말고 이런 거 딱 이렇게 뜰 수 있게 우리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품도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딱 들어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을 저는 아직 안 해가지고 1개밖에 안 준대요. 예,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부부 등록을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 목표는 티밀리티 배지는 2개를 받는 게 이제 제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반지를 맞췄는데, 이거를 반지를 어떻게 할까? 남자 거 할까? 여자 거 할까? 하다가
저 여자 거 엄마 걸로 맞췄거든요. 엄마 드리려고. 그냥 그동안 그냥 고생한 걸로 그냥 제가 저 스스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저 스스로가 좀 이렇게 뿌듯한 선물이에요. 뭐 엄마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제가 어머니 드리면 좀 그냥 저 스스로가 좀 아 나도 이렇게 자식이 뭔가 어떤 한 분야에서 진짜 받을 수 없는 거를 받으면서 이거를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제 오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감동은 안 받았고요. 어머니도 저희 아들 둘 키운 상남자 둘을 키운 어머니시거든요. 그래갖고 엄마 저희 어머니는 액세서리 같은 걸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반지 하나 할래? 이랬더니 무슨 반지? 이래요. 그래갖고 아 여기 뭐 나 어머니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는 거나 승진해가지고 아무나 못 받는 건데 이게 반지가 있다. 그래서 금반지인데 이렇게 했더니 금이야? 또 이래요. 그래갖고 금이야 이랬더니 사진을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에휴 저 무늬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또 그래갖고 엄마 저게 생명이다. 그 저 파란 거 저 다이아몬드야. 내가 말해 진짜 다이아몬드야 블루 다이아몬드 이랬더니 그래? 그래서 저 무늬는 또 없앨 수 없냐? 빨리 그냥 이거 빨리 사이즈나 재봐 이래갖고 제가 사이즈 재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이 좀 빠졌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엄마들을 뵀는데 반지 언제 오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갖고 싶다며 이랬더니 언제 오나 뭐 지금 오고 있어. 또 한 달 넘게 걸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넘게 걸려?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거야 이랬더니 미국 또 이러면서 이제 또 엄청 좋아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자친구 생기면 어머니가 넘기진 않을 거고 티멜리트 배지를 빨리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가져다 팔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를 설마 제가 드렸는데 이제 파실 리가. 예.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는 아래 거로 빨리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는요, 진짜 짜증나네. 약간 이런 말부터 나왔던 게 저예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딱 생기면, 또 뭐 이거 해결하면 또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나, 그냥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약간 욱하는 게 또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 잠시. 저도 사람이라서 약간 짜증도 나고 욱도 하는데, 그 잠시, 그러면 뭐 생겼네? 그럼 이걸 또 해결하면서 뭔 어떤 성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요 문제를 문제로 만들면 결국에는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제일 손해보는 건 나고 아주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것도 내 손해고 내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해결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밑에 거를 하는 걸로 또 결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에서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들 이야기를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뉴스킨을 대충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대충 적당히 대충 그냥 적당히 대충 여러분들 우리는요 뉴스킨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표가 그거였어요. 상위 1%로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상위 1%로 들어가는데 어느 업종과 이 모든 직업을 떠나서 대충 적당히 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빼고. 낙하산은 금방 어떻게 돼요? 낙하산 줄이 금방 잘려요.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오래 이렇게 뭔가 이게 역사를 쓴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편안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 굉장히 우아하고 편안하게. 근데 저도 미친 듯이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맨날 103호 앞에 새벽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양말 안 신고 갖고 양말 신다가 정장 등 다 찢어먹고 등이 다 터져가지고 이게 옷을 한 벌만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저는 정장이 없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양말도 뭐 구멍 나가지고 편의점 가서 사서 신고 양말 안 신고 나온 적도 있고 뭐 대문 가방 얻다가 지하철에다 두고 내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박 난장판인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저는 원래 그런 칠칠 맞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하나 이게 몰두가 되다 보니까 저도 약간 나사 하나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할 거 다 하면서 여행도 가고 즐길 거 즐기고 성공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최근에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어떤 메시지가 그 나는 장사의 신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예, 치킨집 차리셔가지고 그 프랜차이즈화 시킨 자영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을 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나름대로 하고 있지는 아니고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뉴스킨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는요, 이 뉴스킨은 일에 대한 양의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총량을 똑같이 그냥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총량을 쳐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느리게 해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어쨌든 총량은 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슬로우 아니면 따르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냥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하루에 3명을 대문하고 3년을 미친 듯이 그렇게 매일 하면 저는 그냥 다 똑같이 다는 결과적인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좀 편안하게 하루에 1명 해도 되겠지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비즈니스가 좀 계속 이렇게 느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도 한 1년, 2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 이 5가지 중에 내가 몇 개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도 계신데요. 남자들 저 EBA 되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남자 혼자 어떻게 했냐? 데모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데모냈어요. 저도 똑같아요. 데모하고 사업 설명하고 초대하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뭘 남자라고 뭘 다른 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차별화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뉴스킨이랑 도구는 데모하고 사업 설명하고 초대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거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지금 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일을 3년 이상 반복했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만약에 안 난다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냥 요거 한번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행동을 3년 하는 거예요. 10코어에 나와 있는 10가지를 3년을 하는 겁니다. 네, 10코어 3년. 그리고 죽을 것 같이 해보셨는지 한번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적당히, 아, 오늘 수고했다. 약간 이런 거 말고, 아, 죽겠다, 진짜. 밥도 오늘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뭐, 막, 저 대문 간 집에서 대문하다가 애를 좀 재워야 될 것 같은데 애가 안 자고 막 날뛰어가지고 애랑 놀아주다가 정장 바지 찢어먹어갖고 그 집 남편 추링 입고 정장 마이에 그 집 남편 추링 바지 입고 구두에다가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에피소드들 웃어요? 웃겨요, 그게? 네. 그런 일도 만들어 보고 진짜 막 미친 듯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다가 남편 그 추리닝 바지를 입고 왔는데 대문 가방 또 그 집에 두고 왔네. 어차피 바지 갖다 줘야 되니까 또 이제 그 대문 가방 가지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웃고 지금 그분 지금까지 제 매니아예요. 네. 내 임계치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면 몸살 나거나 대상포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면 막 수포가 어느 정도 하면 입술에 막 수포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운동하면 오바이트를 하는지 이런 정도 내 임계치 요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한 달에 볼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임계치. 사실 2000집 이런 건 임계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속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직 그 깨어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려고 누워가지고 나 스스로에게 진짜 아, 나 오늘 너무 수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끝점은 어디인지. 사실 끝점이 없는 분이 전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냥 희망사항은 다들 있지만 내 끝과 비즈니스의 어떤 끝점이 있는 사람들은 적다. 왜냐하면 그 적은 사람들이 1%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끝점이 있는 1%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끝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삶의 끝점 있죠. 내 삶의 질, 그 다음에 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내 어떤 역할의 끝점, 비즈니스로의 끝점, 이런 어떤 끝점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간절함과 에너지, 파이팅으로 저는 끝까지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적당히 희망사항 있죠. 그냥 좋은 집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차 탔으면 좋겠고, 한 달에 요 정도 벌었으면 좋겠고, 요런 희망사항으로는 저는 성공이라는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넘어선 어떤 간절함? 저는 진짜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를 탈출하는 게 진짜 너무 간절했어요. 지긋지긋했고 아주 막 그랬고 진짜 막 그 빚독촉 받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막 질질거리고 사는 그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킨을 할 때도
그냥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결과 잘 안 났는데 이거 지긋지긋한 거 내가 해결한다 해갖고 미친 듯이 했더니 나와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간절함이 모이면서 이 팀이라는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내가 해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거, Y가 명확한 거, 그 Y를 가지고 동기가 되고 이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동기, 해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추진력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애기 엄마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이는 없지만 아이 엄마들은 굉장히 엄마는 위대하잖아요. 예, 엄마는 위대하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아이가 물에 빠지면 아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엄마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내 자식이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않고 뭔가 풍덩 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런 어떤 이유적인 어떤 간절함이 생기는 순간 이 비즈니스는 데모하는 게 두려워지지 않고요. 거절하는 거 두려워지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서 데모하러 나가는 게 굉장히 설레어지고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하루하루가 되면서 비즈니스가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이유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저희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제 올해 이제 70세가 되세요. 70세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소파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 소파 배송 온 날 저렇게 누워갖고 신난다고 저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끝과 해내야 되는 이유, 가져야 될 어떤 무언가, 버킷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하게 행복하게 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한테는 소파 저렇게 앉아갖고 누워갖고 TV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거잖아요. 태어났을 때 대부분 다 소파 있었잖아요. 20대, 30대 사장님들. 대부분 다 있었잖아요, 집에. 저희 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70살에 저걸 처음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저렇게 그냥 소파 배송 온 날 저렇게 행복해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그냥 뿌듯했어요. 나 이 일하기 참 잘했다. 네, 저거 그냥 온 집안의 가전, 가구, 집, 뭐 이런 거 다 새 걸로 다 이렇게 집에다 물건을 쟁이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소파에 자꾸 누워갖고 자요. 침대 가서 자라 그래도 저기 가서 자꾸 누워서 TV 보다가 주무시더라고요. 낮에. 갖고 그냥 저기가 편하고 좋대요. 그냥 사실 행복의 기준은 내가 행복한 게 기준이지 남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저도 뉴스킨 시험을 시작했을 때 엄마 나이가 62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눈 깜짝하니까 70이래요. 네, 눈 깜짝하고 났더니 70인 거예요. 그럼 눈을 또 한 번 깜짝하면 80이 되겠죠? 아니면 80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가족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하고 있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내 자식이 뭘 하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런 힘든 일을 왜 선택해서 하려고 할까 이런 걱정도 하고 우리 엄마도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나이가 저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뭘 해주지도 못하고 떠나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제 하나의 또 소원은 뭐냐면 제가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냥 편하게 아들 덕에 잘 살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한 달 뭐 한 짧게 그냥 고생하시 그냥 좀 하시다가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 예. 그냥 아들 덕에 잘 살다 간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제 하나의 또 버킷리스트가 그럼 그 자리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고생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저는 유스케는 안 했으면 그거 못 하는 거였어요. 사실 포기했던 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제 하나의 버킷리스트예요. 예, 저도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 거, 그거 보여드리는 거, 예, 진짜로 아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거, 그게 사실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Y를 찾아라 이럴 때뭐 굉장히 거창한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가까이 있는 거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게 망각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거를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가장 원하는 건데 자꾸 잊어버리면서 여자분들 막 좋은 집, 막 청담, 뭐 에테르노 이런 데 살겠다. 300억이 넘는 집이에요. 그 300억을 언제 할 건데 그게 행복해요,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행복은 더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거는 그냥 어떤 그냥 뭐 생기면 좋을 수도 있는 거. 지금 집에 살면서도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런 거 되게 가까이 있는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매일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도전해요. 오늘도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데몬하고 오늘 80만 원의 매출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도 매일 데몬하고 데몬을 못할 때도 계속 연락을 돌리고 매일매일 어떤 제가 행동을 하게 되면서 결과에 제가 원하는 바로 조금씩 이제 다가가는 것 같아요. 도전을 멈추는 순간 바로 도태되는 게 사실 이 치열한 생존 세계인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어, 그 치열한 세계를 알아요. 하루 이틀만 잠시 멈춰도요. 바로 일주일이 뒤돌아가거든요. 일주일 뒤로 돌아가요. 하루 이틀 멈추면. 하루 이틀 운동을 쉬면요. 일주일 뒤로 돌아가요. 이게 저는 모든 성공에 대한 어떤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전하고 있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할 거고요. 사장님들도 같이 도전해서 제 2022년에 어떤 버킷리스트는 팀 엘리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 함께 도전해서 내년에 모두 다 팀 엘리트 트립에서 저도 꼭 달성해서 만나는 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